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돌보는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교육청에서 거부하는 이유가 타당한 건지 짚어보는 보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이미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교육청도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주도적으로 대한교육기관 운영비를 집행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가방을 맨 아이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교복은 입지 않았어도 마치 등굣길에 나서듯 익숙합니다. 서울의 한 대한교육기관입니다. 공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급식 대신 밥을 먹기도 하고요. 모여서 자율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급식비와 대한교육기관 직원들의 인건비를 누가 관리할 것이냐를 두고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논의한 끝에 올해 초부터 서울시 교육청이 맡기로 하고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교육기관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곳인 만큼 서울시보다는 서울시 교육청이 주도하는 게 맞다는데 양 기관이 합의한 결과입니다. 인건비와 급식비, 교육활동비 등이 대한교육기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었고 이 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직접 지원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배울 필요가 있는 아이들이라면 우리가 학생으로서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 아이들의 학습에 교육청이 관여해야 되지 않을까. 서울시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시청 보조금 70억 원, 자체 예산 1억 5천만 원, 특별 교부금 2억 5천만 원을 확보해 한 기관당 평균 1억 4천만 원의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들이 사실 이런 기관들이 계속 유지되고 또 계속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 큰 기반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먹이고 가르칠 예산을 누가 집행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광주시 교육청이 광주시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양상이 다릅니다. 인건비 등은 기관 운영비에 해당한다는 광주시 교육청의 해석과 반대로 대한교육 자체의 직접성 경비로 간주했고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대한 논란의 소지마저 없앴습니다. 관에서조차도 가장 중심에 두고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계속 지원을 유지할 것인가를 오히려 다 같이 이제 고민하고. 광주시 교육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모호한 조항을 시의회 조례로 구체화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챙기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과는 비교되는 행보를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진희입니다.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인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뭉쳤습니다. 외로운 싸움을 피해자 혼자 하게 둘 수 없고 또 역사 정의를 세우기 위해 시민 모금에 들어간 건데요. 광복절 즈음까지 모금액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눈에 봐도 많이 야인 모습의 양금덕 할머니. 하루가 다르게 몸이 쇠약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 가지는 뚜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를 대신해 정부가 주는 돈은 절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이춘식 할아버지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이 사람인지라 흔들리지요. 경제적으로 저희 가족들도 많이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돈에 대한 욕심보다는 어머니의 이제 확고한 신념이 계시니까.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였습니다.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민모금 활동을 천명했습니다. 이번 시민모금은 윤석열 정부의 회유와 종용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사죄와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 배상을 촉구하며 싸우고 있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시민과 시민단체 등 105개 단체가 시민모금을 제안했고 10억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게 목표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피해자들의 용기에 많은 감화를 받았다며 2천만 원을 기부했고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도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안성내 5월 어머니 집 초대관장은 2돈짜리 금배지도 피해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기부했습니다. 금 2돈인가 갖고 왔어요. 이거라도 이제 모금 시작을 딱 테이프를 끊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하고 절망적인 아주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시민모금을 제안한 이들은 시민모금을 통해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 성취를 지키고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국가의 존엄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미는 판결금은 반헌법, 반인권적 해법으로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해법입니다. 15명의 일제 강제동원 승소 원고 가운데 정부의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원고는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2명과 유족 2명 등 총 4명입니다. 한편 외교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밤늦게 갑자기 아이가 아프면 진료받을 소아청소년과가 없어 걱정이 많으시죠. 또 진료 번호표를 받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긴 줄을 서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365일 밤 12시까지 운영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오늘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평일 이른 오전인데도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들로 병원 대기실이 북적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좀 일어나서 했어요. 오늘 아침부터요? 네. 의료진의 분주한 진료에도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 대기는 일상입니다. 진료가 늦어지는 동안 아픈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심정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장소에서 방주까지 1시간 걸려서 왔거든요. 또 기다리더라도 엄마 마음에서는 좀 진료를 잘 받고 싶은 마음이어가지고. 광주에 야간 진료를 하는 아동병원은 총 9곳. 이마저도 밤 9시까지 문을 여는 곳은 4곳뿐이어서 학교며 직장이며 포기하고 일과 시간에 병원을 찾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호자들의 고충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매일 밤 12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광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오늘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9월부터 밤 12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공공심야병원입니다. 이처럼 진료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고 안쪽에는 의사의 진료실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식 개원은 오는 9월 1일이지만 광주 기독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 가운데 경증의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소아외래진료실을 운영합니다. 소아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라든지 다른 여러 과 응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바로 응급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이 접수 창구는 어디입니까? 바로 나가면 볼 수 있습니다. 광주 기독병원 안에 위치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응급실 운영과 별개로 소아과 전문의 6명이 직접 진료에 나섭니다. 꼭 필요한 일이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할 때 우리 공공의료의 또 한 영역을 열어주신 병원 우리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밤늦게 갑자기 아픈 아이를 안고 발을 동동 굴려야 했던 보호자들도 야간 진료 소식을 반겼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저녁에까지 하시면 저희 집하고도 좀 가까워서 자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약 처방을 위해 문을 연 약국을 찾는 건 문제입니다. 광주시는 기독병원이 위치한 남구 약사회 등과 논의해 일대 당번 약국 지정 또는 인근 공공심야약국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됐다가 한때 중단됐던 광주 산정지구 택지 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필요 없는 사업을 정부가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000여 세대가 들어서는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택지 개발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추진됐습니다. 가파른 집값을 잡아보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광주시가 넘쳐나는 주택 공급률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심의를 유보하면서 사업을 하지 않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산정지구 대규모 택지 개발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시키면서 분위기가 정반대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근데 심의를 받은 거였고 근데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지 못해서 하신 사안이거든요. 주택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받아들인 사안이거든요. 강기정 시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곧장 반발했습니다. 현재 광주시가 전국에서 주택 보급률이 가장 높고 산정지구 완공 시점인 2029년에는
120%에 달해 아파트 공급 과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데다 해당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우 유감이고 한정지구 개발에 따른 어떤 후속 일이 있다면 국토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조만간에 밝힐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2021년부터 광주시와 협의된 사항으로 정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결정됐으며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택지 개발의 정당성을 두고 벌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장맛비가 그치고 찜통더위가 본격화하면서 요새 모기 때문에 힘든 분들 많으시죠? 여기 엄청난 모기때로 인해 올 봄부터 고통을 호소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인근 산업단지 매립공사로 모기 개체수가 급증한 걸로 추정되는데 뚜렷한 방역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마당에 설치해놓은 모기 퇴치기가 이틀 만에 가득 찼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먼지처럼 모기들이 뭉텅이로 얽혀 있습니다. 여수 도성마을 주민들은 올해 4월부터 모기때에 시달려왔다고 호소합니다. 찜통더위에도 창문을 닫아야 하고 밭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모기 살충제는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밭에서 서식을 해요. 그리고 밤에는 아예 길에 이런 데 움직일 수가 없고요. 항상 문 닫아놓고 그렇게 살아요. 올해 들어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노란 모기때. 주민들은 여수 율촌 이산단 매립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상간도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뻘이 이렇게 밀려와요. 밀려오는 데서 서식이 되거든요. 그 모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일로 가까운데. 마을에서 500m 떨어진 율촌 산업단지입니다. 매립공사로 곳곳에 생긴 웅덩이와 갈대는 대규모 모기 서식지로 변했습니다. 촬영하는 동안에도 취재진에게 쉴 새 없이 모기가 달려듭니다. 행정기관이 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도성마을은 여수공항과 인접한 탓에 드론 방역은 어렵고 매립장과 도로 중심으로 방역 차량이 다니다 보니 마을 구석구석까지 손길이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기가 많이 출근할 시기다 보니까 저희 계획에 의해서 똑같이 하고 오면 발생기는 더욱더. 날씨가 덥고 습해질수록 더 창궐하고 있는 모기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올여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광주에서 60대 남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광주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반쯤 광주 서구 마륵동 극락교에서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고열 등 열사병 증세를 보인 이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때 광주와 나주, 담양, 곡성 등 전남 12개 시군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오늘 오후 8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지난주 집중호우 기간 광주 2호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땅꺼짐은 노후 상하수 시설 때문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조선대학교 인근과 북구 풍양동에서 5곳의 땅꺼짐이 생겼다며 노후 상하수 관로의 접합부 이탈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땅꺼짐이 발생한 4곳은 모두 복구가 완료됐고 나머지 1곳은 이번 주 안으로 복구가 끝날 예정입니다. 광주 경실련이 출범 1년을 맞은 강기정 광주시장의 민선 8기에 대해 더 나은 광주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시간이었다면서도 행정 추진에 있어 소통보다는 불통평가가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광주시 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민선 8기 1주년 시정평가 기자회견을 연 광주 경실련은 도시철도 2호선 예산 확보,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등 미래지향적 변화를 이끌어낸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